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딥시크 쇼크 사태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태 자체는 어찌 보면요, 정말 최악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와중에도 정말 10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설날로 인해 가지고 휴장인 게 다행일 정도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거의 4% 가까이 밀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낙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S&P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밀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이제 S&P 지수에 크게 우리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1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하락을 봤을 때는 뭐 과거에 이제 뭐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들 반토막 났던 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뭐 통쾌하지 않나 좀 생각해 보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이 엔비디아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뉴욕 증시 자체도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좀 걱정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했던 게 사실 이번 주가 뭐가 있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런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면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면 맞는데, 왜 이것이 오히려 양자 컴퓨터 쪽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 이런 하락 자체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딥시크 때문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딥시크 사태라고, 쇼크, 이제 패닉 사태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실 이제 딥시크라는 이 기업에 이제 이 딥시크라는 이 AI가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챗 GPT를 제치고 1위 앱이 되었다라고 하죠. 사실 1위가 된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 기업들 간에 뭐 이런 1위, 2위 이런 거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언제든지 바뀌었다가 다시 쟁탈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 때문이냐,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건 뭐다? 말도 안 되는 이 비용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비싼 칩을 왜 써?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딥시크의 등장이 뭐한다? 지금 엔비디아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지금까지는요, 이 AI 분야에 있어서 이 모델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왔던 뭐다? 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GPU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런 AI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전 세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AI 열풍을 주도했던 거고요. 지금 사실상의 이런 이 딥시크가 1위를 차지하면서 봤더니,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 자체도 얼마가 되어 있다? 개발 비용 자체도 약 78억 정도로 지금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십조를 쏟아붓는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다? 개발 비용조차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랠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실적 기대감이었죠.
AI 랠리와 함께 AI 붐, AI 열풍이 불었을 때 이 챗 GPT를 포함한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GPU들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의 이런 그 딥시크 자체적으로 발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영어 분야라든지 뭐 이제 코드 분야라든지 코드 생성 아니면 뭐 중국어 수학 분야에 봤을 때 물론 오픈 AI 대비해서 뒤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픈 AI 대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더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챗 GPT가 아니죠.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이 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다시 이제 그 AI 시장에 있어서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사실 주가로 돌아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런 딥시크 쇼크와 함께 패닉과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가 낙폭을 크게 만드는 거고요. 이 낙폭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S&P 지수라든지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거를 우리가 딥시크 기업의 이런 뭐 지금 봤을 때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제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사실 믿을 수는 없기는 한 상황은 맞아요.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게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되니까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이버 공격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신규 이용자를 제한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뭔가 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중국의 이제 헤지펀드 기업이라고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 중국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 퀀트라는 기업이 2023년도 설립한 AI 연구소에서 분리된 스타트업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사실상의 이 기업에 대한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 이 비용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챗 GPT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중요한 거는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는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양자 컴퓨터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S&P 지수와 이제 나스닥 지수 자 그다음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전형적으로 이 차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이거 나스닥이 안 보이네요. 제 얼굴 잠시 치워드리면은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지수도 그렇고요. 이 기업들 이 그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건 철저하게 누가 된다? 엔비디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열풍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여기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 S&P 지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던 게 지금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이 S&P 지수 및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또 견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폭락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몰기 쉽냐고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중국의 이런 상황 자체가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AI 규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해가지고 700조 원에 달하는 이런 자금 조달, 특히나 이제 사우디까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500조가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이 1,500조가 넘어가는 자금 조달과 함께 AI에 대한 분명히 시장 랠리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중국 하나 때문에 갑자기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지수도 그렇고요, 말도 안 되게 폭락을 이어간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방어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중국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재를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여기서 문제가 지금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도 자급자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돼요? 사실상은 이제 미국이 뭐 무역 전쟁 또 한다 뭐 이거 하면서 관세 부과하고 뭐 제재를 가든지 말든지 이제는 뭐다? 중국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게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상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정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딥시크라는 부분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뛰어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죠. AI 산업에서 뒤처진다라는 거는 미국이 언제든 중국에게 지금 우위를 내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이 언제든 다른 시장에서까지도 충분히 이런 빼앗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자체를 지금 중국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AI보다 더 뛰어난 게 뭐겠어요?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게 AI와 함께 지금 뭐 AI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움직였던 게 양자였고요.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과거 이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적극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이 딥시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딥시크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기정사실이라고 하면, 기정사실이 아니라 이미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딥시크를 앞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AI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보다 양자 컴퓨터를 더 빠르게 상용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분야를 더 확대시킴으로써 AI 이후에 이어질 양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돼요. AI가 지금 이제 AI랑 양자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별개의 영역이고요. 딥시크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쇼크로 인해 가지고 뉴욕 증시가 무너짐에 있어서 저는 양자 컴퓨터는요. 그 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분들의 이제 손절 물량, 이제 리스크에 따른 공포에 따른 이런 손절 물량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이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줄 게 아니라 손절할 게 아니라 잘 쥐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사실상은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없고, 이제 딥시크가 이제 또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분명히 딥시크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최근이 아니죠.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오픈 AI의 챗GPT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오픈 AI와 함께 챗GPT 관련되어 있는 반세계 수혜주들이 적게는 뭐 2배, 4배, 많게는 10배, 20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정말 딥시크가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설날 이후에 딥시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찾기에 나설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딥시크 관련되어 있는 반세계 수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GRT라는 종목이에요. GRT 종목. 근데 GRT라는 종목이고, 사실 딥시크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뭐 확실하게 뭐 이렇게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는데 왜 제가 오늘 GRT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 현재 중국의 이제 AI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 낭조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중국의 AI 서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큰 기업들은 다 이 낭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정보 공급받는다 보시면 좋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런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역시도 여기에 있어서 낭조 정보를 통한 이런 서버를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있어서 낭조 정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우리나라 국내가 뭐가 있냐? 바로 GRT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GRT가 뭐한다? GRT가 이 AI 서버 업체 낭조 정보 향수주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이 과거부터 GRT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 낭조 정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낭조 정보 관련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 50%를 봤을 때는 분명히 딥시크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낭조 정보가 받을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 GRT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자,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2020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 수익도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딥시크와 함께 또 추가적인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실적 증가도 엄청나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가 향후 앞으로 10배 가까이 국내에서도 올라갈 만한 딥시크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GRT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로 올려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게 최근 단기간에 1,000원도 안 했던 게 6,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좀 열어두시고, 저는 2,000원 정도까지는 크게 열어두시고 지금 자리에서 한 3,500원? 이 사이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GRT라는 종목도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딥시크 사태는 양자 컴퓨터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